안녕하세요. 2024년 샤론스톤 치병 청사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2024년 저의 치병 청사진에 대한 PPT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PPT를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8가지 항목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샤론 스톤 아미 스토리, 나에게 자연치유란, 세 번째, 핵심 가치, 네 번째, 치병인의 자세, 다섯 번째, 비전, 여섯 번째, 2024년 치병 계획, 일곱 번째,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여덟 번째, 암 화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론 스톤의 암 히스토리. 저는 2020년 1월 7일 출산 후에 우측 복부 쪽에 종양이 만져졌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면서 종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2020년 1월 21일 우측 신장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약 15cm 되는 거대 종양이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신장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신장암이 아니고 혈관 지방 육종암인 걸로 판정이 났어요. 기수로는 2에서 3기, 2기 넘어가면서 3기 되는 기수였지만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기수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발률이 매우 높은 악성이기 때문에 기수가 의미가 없고 데이터가 없고 항암도 듣질 않고 방사선도 큰 의미가 없지만 재발할 때마다 수술물 정도만 할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할 시에. 그리고 예방차 방사선 25회를 했고 회복하자마자 육아 전쟁터에 투입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정기검진에서 우측 폐 하단에 약 1cm 덩어리 폐전이 소견 후에 추적검사가 시작되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추적검사를 했고요. 두 번의 추적검사 후에 커지는 양상이 있어서 수술을 권고받았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제가 수술을 다 취소하고 표준 치료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를 결심했죠. 그리고 2022년 9월 땡땡땡 자연치유센터에 5박 6일 입소를 하였고요. 상과 더불어서 자연식하고 웃고 지내는 거 외에는 별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쌉니다. 비싸요. 돈이 많아야 돼. 여기서 지내려면. 2022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병업자로 살아갑니다. 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문수산 아래에 시골집 개인 산장을 얻어서 문수산에서 단련을 하였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건강성이 회복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상 궤도로 올라옴. 2023년 하반기부터 주치의도 더 이상 수술하지 않고 괜찮고 지켜보자고 수긍함. 추적검사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어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치의가 저의 이런 결심,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어떤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번 추적검사 하실 때마다 정말 얼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전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기타 등등 그런 진료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소신껏 잘 제 길을 걸어왔고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5일 폐우측 하단의 덩어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괜찮아 보인다라는 진료 결과를 받았고요. 현재 이산, 저산, 발길 닿는 대로 선을 타면서 치병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제 저의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구비구비한 저의 우여곡절이 많은 저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듣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자연 치유란? 이 사진은 제가 지난 겨울 문수산 갈 때 찍은 건데요. 겨울에 춥고 비 온 다음 날이어가지고 맨발 산행하기가 괜히 부담스러워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편하게 그냥 오늘은 그냥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고 올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게으른 마음. 게으른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나는 극복해야 된다. 나는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유머와 해악을 담아서 마음을 뒤집는 이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키 로고를 유성 매직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발등에 그렸어요. 그리고 Just do it. 나이키 그 키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나이키의 Just do it. 그냥 해. 나이키 신발 신고 맨발 나이키 맨발화를 제가 만들어서 어, 그냥 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 겨울 추웠지만 그냥 우비 입고 그냥 맨발 산행하고 잘 왔답니다. 즐거운 추억이 되었네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연치유는 수행이다. 수행입니다. 자연치유는. 네.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빗질하듯이 싹싹싹 매일매일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빨 닦고 세수하듯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깨끗이 쓸고 닦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닦는 일은 인생이다. 인생입니다. 인생은 예술이 되고 문화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꽃핀다. 네. 우리의 인생은 예술이 되더라고요. 그 자체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와 역사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예쁘게 피는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자연치유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실 거예요. 부담스럽기보다는. 저는 이게 진짜 본질인 것 같아요. 자연치유에. 뭘 하고, 시기를 뭘 하고, 이런 거는 꼬리에 불과하고, 어떤 중요한 핵심, 어떤 본질. 어, 자연치유란 예술과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는 수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났다. 암과의 인연도 마음으로 지었으며 사라짐도 마음으로 짓는다. 병과 약을 마음 바깥에서 찾지 말 것. 마음 가운데 참 생명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다. 핵심 가치 2번. 무위자연. 무위의 자연성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무한하고 무구한 자연스러움과 생명력을 회복한다.
핵심 가치 3번. 무라일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과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어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신비를 받아들인다. 산천초목이 벗이 되고 천군만마가 되고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치병업자의 자세. 양변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가는 중도의 자세. 중도의 자세. 중도. 이거 중요하니까 별 2개. 양변이란 어떤 2개로 갈라지는 분별심. 분별심을 말하는데요. 상대성의 인식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애심이나 시비심 같은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다 그르다라고 시비하는 분별심, 귀하다 천하다 나누는 분별심, 뭐 그런 여러 분별심들. 그래서 그런 분별심을 버리고 절대성으로 돌아가서 절대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연습이다. 잃어버린 나의 절대음감을 되찾는 과정이다. 비교 불가한 나다움의 존재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일이다. 생존을 뛰어넘어 실존을 하겠다는 용맹스럽고 빛나는 기상. 이게 치병업자의 자세입니다. 비전. 암이 있건 없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상대성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성의 중심에 서서 살아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중심에서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며 행복을 만끽한다. 심력을 중심으로 체력을 키워가며 병을 다스리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심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심신이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암 환우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진보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생이 모여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암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암을 혐오하지 않으며 암에게 속박되지도 않으며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뱀을 잡아라. 이 뱀을 잡아라 이거는 제가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암 선고 받고 난 뒤에 그 혼란스러운 카오스에 빠지잖아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때 그 마음을 제가 빗대어 이렇게 뱀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뱀을 잡으려면 목덜미랑 머리를 이렇게 꽉 잡아야 되거든요. 꼬리나 몸통을 잡으면 물려서 다치거나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뱀의 대가리와 같다. 뱀의 대가리를 잡으면 이게 몸통과 꼬리는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 핵심은 대가리다.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외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몸통과 꼬리와 같으니 대가리를 잡자. 꼬리는 대가리 잡으면 맥을 못 추고 따라오는 것이니 꼬리 잡으려 애쓰지 말고 대가리를 잡자. 대가리, 뱀의 대가리! 2024년 치병 수행 연간 계획서. 저는 이제 김포 근교 베이스 마운틴을 몇 가지 이제 추려봤는데요.
베이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내가 가는, 운동하는 그런 산, 내가 타는 산, 맨발 산행하는 산을 뜻해요. 송추계곡의 북한산, 송추계곡에서 북한산을 가는 그 탐방 그 코스를 저는 올해 많이 타게 될 것 같아요. 이 별표는 옆에 있는 별표, 까만 별표는 이제 해발 500 이상, 500에서 600 이상 되는 산들이고요. 하얀 별표는 한 400 전후. 그리고 이런 세모는 작은 산들, 미니 동네 산들. 김포에 산이 작은 산들이 많거든요. 큰 산은 별로 없고. 그래서 송추계곡 북한산이랑 사패산도 북한산하고 연결되고, 파주 고령산, 그리고 강화 만이산, 함어동천, 김포 문수산, 인천 계양산에서 주로 가까워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포의 작은 산들도 다니는데요. 금성산과 장릉산 같이 타기 좋고요. 허산과 가연산 같이 타면서 운동하면 운동량이 꽤 됩니다. 그리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날들 아이랑 함께 해야 될 때 편안하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기 좋은 곳입니다. 강화 남산도요. 강화 남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종종 악산을 밟으며 산행의 레벨을 조금씩 높여간다. 네. 2024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어, 제가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치병을 이어나가는데요. 계절의 흐름에 맞게끔 조금씩 치병의 그 리듬이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하고 겨울이 상당히 중요한 계절이 되는데요. 봄도 중요한데 어떤 그 리듬의 강도라고 보면 강, 약, 봄, 약, 강, 약, 중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여름하고 겨울은 저한테 하한거와 동한거가 있거든요. 원래 하원거랑 동한거는 이제 불가에서 스님들께서 수행에 몰두하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하한거철, 동한거철에는 스님들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딱 그 절에서 수행에 몰두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저 또한 이 시즌이 저한테는 치명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몰두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산, 집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그냥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몰입하는 시간. 봄부터 보겠습니다. 산행 포인트 봄에는 이런 순들이 많이 나오고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다니면서 산나물 공부를 하고 네, 그럽니다. 이렇게 연두빛깔 산행을 합니다. 기본 루틴은 108배 그리고 맨발 산행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요. 풍광욕 1일 1회. 풍광욕은 제가 이제 풍욕이랑 일광욕을 그냥 세트로 그냥 해버려요. 왜냐면 이걸 나눠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루가 짧은데 이거 언제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효율적으로 아예 낮에 그냥 풍욕할 때 일광욕도 같이 한다. 어쨌든 덮었다 벗었다 덮었다 벗었다 하면서 햇빛 받으니까 햇빛이랑 바람 다 받으니까 완전 좋죠. 완전 전신 풍욕, 정신 일광욕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 자연식. 식단은 기본적으로 현미 자연식. 그 외에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심플하게 현미 자연식이면 충분하고요. 득음 수행하고요. 그리고 시서화, 틈틈이 시서화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거철에는 일광욕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고 이때는 진짜 치유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산에서 여름에 덥다고 모기 날린다고 산에 안 가면
나만 쏘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모기, 망도 쓰고 산행을 합니다. 모기가 있을 때는. 108배 하고요. 맨발 산행 5시간. 기본값을 5시간으로 조정합니다. 풍광용 1일 1회, 그리고 냉수 마찰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냉수 마찰하면서 물알이치하고요. 결제일날은, 결제일이 아니고 해제일날, 잘못했어요. 해제일날 3000배 수행을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이렇게 3000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장애와 마음의 어떤 보배를 깨치고 그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3000배 수행을 하는 거겠죠. 저는 매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한거와 동한거 해제일에는 3000배 수행으로 좀 수행을 몰입을 한다. 그리고 득음 수행 하고요. 시서화 하고요. 가을에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밤이 많이 떨어져. 밤도 죽고 도토리도 떨어지면 도토리도 죽고, 그리고 108배하고 똑같아요. 맨발 산행 2시간 3시간 봄하고 똑같아요. 네, 풍광육 1일 1회 단풍산매. 단풍이 또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단풍 감상하면서 단풍산매에 빠지고 시서화 쓰고요. 그 겨울은 동한 건데요. 겨울은 사실 되게 움츠러들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산을 타길 좋아해요. 근력 키우는 게 산행 포인트입니다. 네, 겨울 동안. 겨울을 근력 키우면서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성을 갖기에 참 좋은 스포츠가 스킹. 스킹이 참 좋아요. 이게 진짜 운동량이, 특히 근력 운동, 하체, 뜨겁게 막 하체를 정말 화로에 넣는 것처럼 하루에 담금질 하듯이 하체를 단련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엉덩이랑 하체랑 이 배꼽 아래쪽으로 다 쫙.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주 2에서 3회 스킹 기본 4시간을 지금 시즌 자체를 아예 통째로 그렇게 잡았어요. 겨울 시즌 11월 중순에서 말부터 개장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겨울 3월 초까지 겨울을 그냥 통째로 그냥 이렇게 지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덕평 수목원 베이스 물색해서 달방을 잡아서 그렇게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 강원도나 이런 데는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고 경기도권에서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경기도권도 강원도까지 안 가도 돼요. 기본 루틴 같이 이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 2에서 3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 2일은 뭐 기본 루틴대로 고촌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데일리 루틴. 6시부터 기상하고요. 월화목금토와 휴일 이렇게 다 휴일로 나뉘는데요. 6시에 기상하면 108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시 30분에는 남편 아침 식사 차려주고 점심 산행 도시락 싸고 7시에는 아이 밥 해놓고 아침 차려 먹고 7시 반에는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등원 준비. 9시에 아이 유치원 등원 후 바로 산으로 총알 출근. 10시에는 오전 10시 전후로 입산하여 맨발 산행하고 3시, 오후 3시에는 집으로 와서 풍광욕하고 오후 3시 30분 휴식, 그리고 4시 10분 유치원 하원시키고 간식 챙겨주기, 5시 아이 태권도 보내고 1시간 휴식, 1시간 이때 쉽니다. 6시 아이 저녁 먹이고 남편 저녁 준비, 7시 씻기고 육아, 잠깐 책 읽어주기 뭐 이런 거.
8시 아이 재우기. 8시 반 자유시간. 9시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취침. 많이 자죠, 저는. 전 많이 자요. 9시, 늦어도 9시 반에는 자거든요, 보통. 그리고 6시까지 자는 거면 거의 9시간 자는 거죠. 그쵸? 그 정도 잡니다. 어쩔 때는 주말에는 7시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네.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루는 쉼표로 재충전합니다. 저의 휴일이 됩니다. 네. 왜냐면 주말에 육아를 해야 돼서 저는 주중에 한번 이렇게 쉬어줘야지 이게 리듬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운동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어쩌다가 아이가 친정 가는 날은 대휴, 크게 쉬는 날입니다. 보호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자연 치유를 결심한 환우의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 자연 치유를 결심한 환우는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하겠다는 스님을 자식으로 둔 엄마의 마음과도 같을 것 같아요. 힘든 고행길을 가는 자식을 어떤 애비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오직 스스로의 강력한 동기부여와 결심이 없다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고 설득해서 되는 영역도 아닙니다. 설령 그게 설득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저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것일 것입니다. 환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해주실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어린 환우의 자녀를 둔 그런 분이시라면 보호자가 수행력을 쌓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수행력이 쌓여야만 고통도 행복도 모두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의 그런 그릇이 생기고 험한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 환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큰 히말라야 산 앞에 어, 서 있는 어떤 등산객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큰 산을 마주한 그대여. 아, 제가 산을 타기 시작한 것은 암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부터였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기에 산을 타겠다고 결심했고, 심력을 기초로 체력을 다져나가니 헉헉거리면서 오르던 산을 수월하게 오르고 여러 능선과 고개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큰 산일수록 골이 깊고 설악산을 예로 들자면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넘어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 맛에 우리는 산을 타는 거죠. 우리 모두 큰 산 앞에서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냐며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연 치유를 결심했다면 그 큰 산을 가슴으로 품고 그 산의 능선을 능히 넘으며 골짜기를 탐방하고 걸어갈 겁니다. 장관의 경치 앞에서 찬탄과 감탄할 수 있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이
곧 펼쳐질 겁니다. 체력과 심력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그릇에는 고통도 행복도 모두 넉넉히 담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만 돌기보다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함께 나야 음식에도 풍미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암으로 인하여 달콤 쌉싸름한 풍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에게 샤론 스톤이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2024년 샤론 스톤 치병 청사진 영상을 시청해주신 샤스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안녕. 아사사사사사사!